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6월 26일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추미애,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결국 대선 출마를 했는데 이제 책자까지 냈습니다. 이 책자는 7월 1일부로 출간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제목이 추미애 깃발 우리 함께 손잡고인데요. 누가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손잡는 사람은 추미애한테 손잡아갖고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도 유인태, 설훈 이런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도대체 꽁 잡는 매가 아니라요. 꽁을 키워준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김영환 의원도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 함께 손잡자. 이를 부제를 달아가지고 추미애의 깃발인데요. 이 깃발이 뭐겠습니까? 촛불혁명의 깃발이겠죠. 이거 지금 촛불혁명이 실패했다고 어느 국민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촛불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시장 선거에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심판론이 내년 선거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 책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드디어 저희 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대담한 사람도 대단한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조국백서를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민웅 교수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이 친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책은요, 결국 지난번에 조국의 시간이라고는 책자를 출간했던 똑같은 출판사 한길사에서 출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자와 관련해서 이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윤 갈등을 이제 의식한 것이겠죠. 깊은 골을 넘고 너른 강을 건너왔다. 고통스럽고 힘든 계획의 고비였고 다시 마주하기조차 힘든 고통이었다. 그런데요, 이 힘든 고통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힘든 고통이면 누가 찬사를 보내지 않겠어요. 근데 국가 발전을 좀먹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분노, 그리고 이 사회 정의 개념, 그리고 법치의 개념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추미애가 하는 말은 전부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촛불을 하고 있어요. 촛불을 든 한 분 한 분의 간절하고도 갈망하는 눈빛이 눈에 밟혀 많은 번민의 나라를 보내왔다. 촛불 혁명을 그야말로 이 근시안적으로 이념에 맞춰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이 진보 좌파의 색채, 이념에 맞는 촛불로만 해석하니까 이 촛불 혁명이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내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빚진 마음으로 다시 깃발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손잡고 촛불이 만든 역사의 길에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책자를 만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아마 한숨 소리가 크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꽁 잡는 매가 추미애 본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예. 그래서 이거 내년 정권 내놓게 생겼구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내년 대선 지방선거 참패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1등 공신은 조국, 2등 공신이 추미애, 3등 공신이 박범계, 그리고 또 특등 공신 중에 한 명 있어요. 바로 문준용이다. 그래서 이 문준용은 또 이미 본인이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자랑질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문예의회에서 주는 6,800만 원짜리 지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영예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시작한 이 파문이 지난 파문이 말이죠.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문준용이가 끝까지 자기가 받은 이 상은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왜 그러면 네가 받았느냐. 대통령 아들인데 받으면 되겠느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포기한 상도 이미 굉장히 많다. 자, 이 정도 되면 이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통령 아들이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이 학교 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은 정말 제대로 받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페북에 올려서 반론을 제기하고 거꾸로 우리 국민과 그리고 이런 것을 비판하는 정치인을 이 문준용, 참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누가 알까 봐요.
자,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또 기가 막힌 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의 공격이 오히려 작가로서의 내 실력을 부각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문 대통령하고 대화 도대체 나눴냐?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활동이나 정치 집단의 유보리를 위해서 어느 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데, 이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좀 생각을 해봐라.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로 꼭 뒤집어 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이 내 실력 당당해서 받겠다는데, 지원하겠다는데 말리는 이 부모, 이게 말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강력히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아들로 사는 게 좀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재밌다는 겁니다.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한답니다. 자, 여기서요, 재밌다, 즐겁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요, 속된 말로 우리 국민한테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 예? 아주 시니컬하게, 그래 나 재밌어, 어쩔래, 내가 재밌어 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같아?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국민 여러분들이, 나를 비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강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투 전선을 갖다가 전선을 넓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뭐라고 참 평할 수가 없어요. 이 자랑질 하는 거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예술지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돕는 지원금도 있지만 이번 자기가 받은 이 지원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 지원금인데,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한테만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면서요, 지금도 자기가 포기하는 지원금이 많고, 예를 들면 액수가 적다든지 중요도가 낮다든지 이런 지원금은 포기해왔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을 돕는 지원금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했다. 그러면서요, 참 답답하다. 미술작가의 지원금 신청은 프로대회가 없는 운동종목 선수가 대회 출전하는 것과 같고, 선정 자체가 중요한 실적이 되고 운동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받는 것과 같고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이죠, 또 이 기가 막힌 이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 아들이어서 있는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참 이거 뭐 웃긴다고 해야 될지. 좋은 점은 말이죠, 지금 정치인들이 본인에 대한 공격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작가로서의 이 박준영이 본인 실력을 부각하는 결말만 낳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점은요, 이런 언론 인터뷰, SNS 때문에 본인이 작업할 시간을 뺏긴다는 점이다. 자, 이게 참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 아들로 알고 지내고 이런 거를 참 논평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서글픈 현실이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그동안에 계속 설전을 벌여왔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다시 어제 또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정무수석까지 나타난 거 보면 청와대가 무슨 비상 걸렸느냐, 그러면서 정무수석은 협치에나 집중하라, 준용 씨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그랬잖아요. 정무수석의 기본 임무는 여야 협치를 하는 일인데,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많고 충성하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기에 바빠서 정무수석까지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라고 했잖아요. 이철이가 아주 그냥 한 방 날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예술가다. 얘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말이죠, 이 배현진 의원, 이게 47억 원짜리 세금 지원 사업인데 앞으로 국감에서 확실하게 밝히겠다. 그래 벼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은산 씨도 이 대통령 아들까지 나서서 이런 거 차마 받아먹을 줄은 까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이런 블로그에 글을 이미 올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본인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하면서도 말이죠, 뭐라고 조롱하고 있냐면, 그리고 부럽다. 뭐가 부러워요?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말이 정말 부럽다. 그러면서 이 조은산 씨 같은 경우 그래도 굴러먹으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옳더라도,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때로는 피해갈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아들이자 20억 자산가의 아들로서 타인에게 돌아가도 됐을 그 돈을 악착같이 받아낸 이 문준영의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요, 들끓는 여론,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아직도 이 문준영이가 모르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이러한 방송을 좀 주변에 많이 뿌려주시고 또 많이 이 조회를, 이 구독을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김근식 교수도 말이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본인 자랑질 탓에 지금 난리가 났다. 관종처럼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말아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문제, 아들 문제 이런 거 가지고도 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또 비판을 받는 거 아까 있잖아요. 이철이도 사실 아주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정무수석의 활동을 해요.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 또 둘이 문제를 또 야기하고 있어요. 뭐 아들은 아들대로. 둘은 누구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최근에 반부패 비서관으로, 반부패 비서관이 뭐예요? 부정부패 감시하는 비서관 역할이 반부패 비서관인데요. 거기 김기표 검찰 출신 변호사 하다가 들어왔는데 재산이 말이죠. 90억대를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두 군데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강서에 있는 마곡지대에 상가 두 채를 사는데 65억짜리 대출을 54억 원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 KB 하나은행에서 받았는데요. 이 총 신청한 금액 중에 거의 98%를 대출 받았어요. 자,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은행 융자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집 사서 투기하는 거, 이거 막는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이 경기도 광주의 송정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개발 지역인데요. 개발 지역으로 최종 확정되기 1년 전에 그 지역에 또 땅을 샀어요. 이것이 사실상 투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LH 사태가 3월 초에 났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당 내에서도 전부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3월 말에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그러면 임명할 때 검증을 뭐 했느냐? 도대체. 이렇게 검증에 구멍이 빵빵 뚫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부패 부서관 김비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박선민 청년 비서관인데 여러분께서 이미 박선민과 관련해서는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논란이냐? 도대체 청년 비서관이면 청년과 고통을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최소한도 절반만이라도 좀 공유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청년 문제를 제대로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속된 말로 줄자설 가지고 말이죠. 정치판에서만 놀다가 이렇게 최고위원회 발탁되고 그리고 청와대 1급 비서관 25살 나이로 이게 말이나 되냐. 이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이 비판의 논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제가 그 다음에 이 박성민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여러 이 비판론자들의 생각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고려대학 출신이에요. 마치 왜냐하면 지금 박비성도 고려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 출신이 박탈감.com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임, 그 다음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박탈감.com을 만들 정도로 지금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청년 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이철이 정무수석은 또 끝까지 껴안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라 이 청년 박탈감.com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의 분노, 박성민을 해임하라 이런 청원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청년들이 대단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 만약에 일을 해서 잘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중간에 사퇴, 자진 사퇴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앞으로 아마도 큰 이 청년들의 분노를 바탕으로 한 심판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이 타임즈에 관련된 타임즈 지난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표지 사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기사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내용의 홍보성 기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요 표지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이 떴다. 타임즈에. 왜냐하면 타임즈 영향력이 미국과 국제사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즈 표지 모델로
뜨면 대부분 좋은 걸로 뜨잖아요. 그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도 이 내용은 정말 비판조가 상당히 많고, 기사의 핵심은, 표지 모델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엉터리 망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서 실패에 빠뜨리고 있다. 이게 기사의 핵심인데요. 기사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표지 모델로 올려온 것만 드립대 선전하고 홍보하다가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왜? 김정은이한테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매우 솔직하다. 또 열정적이다.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또 이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이렇게 아주 김정은을 최상치로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임지에서 얼마나 이 반박을 하는 그런 비판 기사냐면, 김정은이가 김영남 이호 형도 살해했고, 그래서 UN 인권조사위원회의 이 인권 보고서에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좀 싣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거의 망상에 가깝다. 이 정도로 망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장부승 현재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 교수인데요. 이 외교관 출신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 주도자 인터뷰 기사가 이런 식으로 이 타임즈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이게 도대체 칭찬이냐 비판이냐 이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 기사 내용을 알면 청와대의 핵심 국가안보실 이 고위 책임자들이 오히려, 그리고 이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 모델로 올라온 것 그 하나만 갖고 자긍심이 강하다는데, 이게 도대체 자랑할 일이냐. 외교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이런 비판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타임즈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또 이 실용주의자다. 김정은이는 실용주의자. 그 다음에는 절대군주, 한편으로는 절대군주,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CEO 자질을 가지고 있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제주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정치 성향을 실용주의적 개혁 성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김정은이가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는지, 개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전혀 저는 동의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 문재인 정권의 김정은과 관련된 대북 전략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제가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중요한 이 문제성 있는 말씀들을 쭉 드렸고요. 이러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백범 선생 72주기인데요. 용산 효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백범 선생의 민족의 단합, 통일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겠는데, 이거를 최대한도 배워 나가겠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 김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데 좀 소른 점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이 백범 선생의 생각을 미래 세대가 잘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나가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상당히 또 매우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요. 이번에 토론 배틀,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2막으로 정책 공모전을 좀 하겠다. 그래서 젊은 생각, 그러면 여의도판에서 나돌고 있는 기존의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 이런 분만이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 가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주거 문제, 환경 문제, 노동, 일자리, 산업진흥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공모를 한번 시행하겠다. 그래서 여의도 바닥에 자주 나오시는 교수님 몇 분이 아니라 어쩌면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빛을 보지 못하는 젊은 대학원생들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학교 밖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제안을 하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정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가려 뽑기만 하면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입안자들이 청와대와 정부대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것까지도 정당의 역할이다. 그러면서요, 이 창의적인 생각들 빼놓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챙겨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준석 대표와에서 토론 배틀에 이어서 이제 정책 공모전, 여기에서도 아마도 이 정책 공모전은요, 제가 보기에 토론 배틀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은 SNS 이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